그 다음에 이제 280가 보세요. 인감증명 보시고, 인감도 이제 그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셔야 되고, 일단 인감증명은 자, 이제 하나 또 올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가져가는 인감증명, 요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그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가 그거고요. 자, 요 파트는 요거 잘 보세요. 제출하는 경우. 현재 법에 이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8가지고, 크게 이제 8가지에서 앞에 나온 3가지가 이제 주로 시험 나온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책 보시면 이제 281, 이제 양가로 2번. 자, 인감증 제출을 요하는 경우죠. 자, 별표 딱 치고, 별표 3개. 자,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 줄 거보세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 한 단어로 뭐예요? 그게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인감증명은 요거예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됐고. 그 문제는 자 이제 줄 긋고 이제 고개 드시고.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각종 등기할 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거 이거 다 외우시려고요? 뭐 굳이 제가 막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요거 알아가지고 자꾸 따져봐야죠. 자, 칠판 보세요. 첫 번째요. 이번에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첨부? 해야지. 왜? 이전 등기니까 그게 어딨어? 왜 첨부해야 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따져야 돼 이제. 그럼 이제 을이 소유자죠? 이번에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찍지 말고 틈만 나면 찍으려고 봐요. 내가요.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거 알아.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 진짜로요.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문제를 딱 주면 막 흥분해. 막 찍어 그냥. 그러면 공부한 거랑 시험 보면 별개라니까. 그래서 공부한 걸 활용을 해야 돼. 보세요.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죠? 갖고 오는 거지. 갖고 와야지. 여기가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그러니까 찍지 좀 말라고. 갖고 와야 돼. 등기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세권을 말소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니까? 병이죠. 소유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제. 자, 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 을이 정한테서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지. 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을과 정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 그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왜 안 한다? 의무자가 정이죠? 소유자 아니죠? 그럼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인감증명은 이거 하나 외워야 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걸 외워서 자꾸 이렇게 대입을 시켜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정확히 해결됩니다. 이제 하나 첫 번째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줄 거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나왔죠? 이제 그게 한 단어예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그 뒤에 이제 누구의 인감? 가등기 명인의 인감. 이제 가등기 명인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에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 자, 이거 사건 하나 보세요. 이제 우리 흔히 보는 사건 이렇게 써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했죠. 이제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겠다. 약속했죠? 시험 안 붙었죠.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요? 가등기. 그럼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해야지. 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해줘야지. 했어요. 했는데 자, 을이 딱 가봤더니요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사무실이 아니고 창고야. 막 창문도 없고 비도 새고 이래요. 그럼 얘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기분 나빠졌죠. 안 가질래요. 우리 이제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을 첨부해요, 안 해요? 원칙은 안 하지. 소유자예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죠. 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뭐가 될 거예요?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요.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 얘 지정시한인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뭐가 좋으라고? 그래서 인감이 필요한 거야, 이제.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 했어요. 시험 붙으면 전세권을 주겠다. 딱 했는데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이제 자기 명의의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은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요 가등기는 뭔가 하면 소유권의 가등기만. 다른 가등기는 뭐 포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요 문장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XG. 소유자께 아니고 가등기 명의인 거. 의무자권이니까. 그렇게 또 장난을 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2문장 가장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3번이 좀 되게 복잡해요, 구조가. 책 좀 보세요. 책 보시면 자,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딱 자르고. 포인트예요. 소유권 이외 권리예요. 명인이 그다음 또 등기 의무자로서 또 자르고. 그다음 51조가 그거예요. 등기 필 정보를 멸실했을 때. 등기를 신청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짚어 보시고. 자, 포인트가 요게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그 이제 의무자로서 되어 있죠. 의무자인 경우가 대표가 말소 등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을은 소유자, 병은 전세권자예요. 그래서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요 병일한테요 등기필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 잃어버렸어. 정보 잃어버리면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는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2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3번째는 공증서 부본. 그래서 보세요. 전세권을 말소할 때 원래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하면 병일한테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방법 3가지 있죠. 이때는 모두 줘라, 인감도 같이 줘라, 그 말이에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요 3번이 좀 어려워요, 구조가. 다시 이렇게 이해하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럼 어떻게 됐다?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멸실하면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3가지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3개 문장이 가장 이제 기본 지문들입니다. 보셔야 돼. 그래서 자, 1, 2, 3, 3개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4번. 4번은 줄만 그어볼게요. 하필 등기라는 말. 외우지는 마시고 하필 등기. 자, 5번. 2번째 줄 중간에 분필 등기. 자, 그럼 뭔가 하면 하필 분필은 표시의 등기죠. 원래 필요는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에요. 그걸 시험 내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럼 이제 6번을 한번 봐야 돼요. 6번. 협의분할 줄 그어주시고 끝에 이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요거는 뭐 상속 때문에 가끔 시험에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2개예요. 첫 번째는 협의분할할 때. 또 하나는 상속인 전원 거. 자, 사건 보세요. 아버지는 갑이고 상속인 이렇게 이제 을병정이 있다. 이제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셋이 상속업 딱 받았죠. 이제 보세요. 아들 셋이에요. 그러면 을병정은 원칙은 갑의 재산의 지분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을병정이요. 갑의 재산을 3분의 1씩 똑같이 나눴어요. 3분의 1씩 똑같이. 요거를 법정분할 그래요. 그때 인감 필요 없어요. 왜? 똑같이 나눴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을이 딱 그러죠. 을이 야, 나 장남이거든. 절반 내놔. 2분의 1 나눠 가져. 나눴어요. 4분의 1씩 이렇게. 요게 무슨 분할? 협의 분할. 이때 이제 누구 인감 필요하다? 전원 인감 필요하다. 전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협의분할, 두 번째는 상속인 전원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제출하는 경우 요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감증명 현재 20회 때 시험에 단독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 그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험 내면 여기에요. 언제나 제출하는 경우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 다음,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다. 방법 세 개 다 뭐 가져와라? 인감증명 같이. 이렇게 이제. 자, 주요 질문들이었고요. 그 다음 가서 자,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우리 한 번도 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자, 4번. 인감증명 종류가 좀 이제 언급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4번에 1번은 별표, 4번에 1번 지문. 자, 1번 보세요. 자, 양가로 2에 1부터 3까지 그리고 6에 따라 지금 4개 나왔죠. 그 4개가 이제 여기에요. 1, 2, 3 세 문장 요거 요 경우입니다. 그 뒤에 줄 그세요. 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자, 줄거요. 다른 사람에게 처분 권한을 수여한 경우. 좀 이례적인 경우죠. 처분 권한을 수여했으니까. 그때는 대리인 인감을 함께 제출한다. 누구 건 당연히 필요하고 본인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누구 것도 대리인 것도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이제 포인트 거기에요. 권리의 처분 권한을 수여했을 때. 자, 일단 한 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동그라미 2번. 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서면을 작성하는 때는 자, 줄으세요. 법정 대리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자, 또 보세요. 지금 법정 대리인이 등기한대요. 그럼 본인은 뭐란 소리예요? 본인은 미성년자. 그래서 이거요. 법률행위는 누가 했고 미성년자가 했고 이제 등기를 법정 대리인이 신청한대요. 그럼 그때는 누구 인감이 필요하다. 아니 법정 대리인 거 그 말이지. 이제 본인 거는 필요가 없다. 네, 그 말이고. 그럼 이제 3번에서는 줄만 거볼게요. 법인. 자, 법인도 인감이 필요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법인이 인감 필요할 때는 그 줄 그세요. 대표자 인감입니다. 대표자 인감. 가끔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법인도 인감이 있는데 근데 법인 인감은요 거기 쓰여요. 상업 등기에 쓰이는 거고요. 여기는 안 쓰여요. 우리 등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또 몇 회 이제 비법인 사안재단. 그럼 등기할 때는 비법인 사안재단도 인감 필요할 수 있죠. 그때는 누구 인감? 그 이제 대표자나 관리인 거로 되고. 그 다음 4번에 이제 외국인. 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인감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줄 그세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 인감증명법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또 가끔 이거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자, 쓰지 말고 책 줄 그지 말고요. 자, 외국인은 지금 이렇게 했죠. 인감증명법상 인감 그랬죠. 그 법이 따로 있어요. 법에 법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그 나라에 인감이 있잖아요. 그때 본국 인감을 떼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인감이 있죠. 우리나라 딱 말고요. 딱 두 나라가 인감이 있습니다. 딱 두 나라가. 만만한 데가 이제 일본. 또 하나 만만한데 중국이 만만하다고? 대만. 요 사람들은 인감 떼와야 돼요. 근데 그거에 우리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해? 미국 애들은 인감이 없는데. 그때 이제 본국 발행에 공문 써면 돼요. 그게 거기 쓰여 있어요. 인감증명법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밑에서 5번에 재외국민. 그 재외국민은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줄만 거보세요. 두 번째 줄 재외공간 공증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항들 막 내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요거 나와요. 제출하는 경우 이렇게만.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번도 안 봐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5번에 1번 가세요. 자, 인감증명 유효기한은 얼마? 3월, 3개월이고. 또 인감 용도 언제 기록해야죠? 부동산 매도용일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감대로 어디 가요? 저 동사무소 가죠. 그럼 뭐 직원이 물어봐요. 무슨 용도입니까? 물어봐요.
매도인 가면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그 정도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즐겨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네, 지난 시간 3개 나왔죠.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그다음에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가 등기 필 정보, 그리고 인감 증명. 4가지예요. 제일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소리들은 그냥 필요한 거 줄만 딱 거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이고. 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은 뭐 그래 뭐랄까요? 그 크게 2문장, 2가지 시험 나와요. 이렇게 이제. 자, 2가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제 요거 와야 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가끔 떠요. 지문으로. 자, 그럼 기억하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이거 토지 거래 허가 열심히 공부했죠, 그동안?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는 언제 받아요? 허가 구역 내에서. 뭐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 유상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가로치고 예약 포함 이렇게 와야지 이제. 표정이 또 왜 또 놀래 또. 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첫 번째 유상 계약이에요. 만약에 아버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유상 계약이니까. 그럼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까지 포함되고 지상권도. 또 하나 예약 포함. 그럼 가등기 때 토지 허가를 받았어요. 본등기 시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겠지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가끔 떠요. 보시고 이제 그 책에 줄 거볼게요. 자, 283 6번에 이제 제3자 허가동의 승 나와 있죠. 그 밑에 더 알아보기 보실래요? 그래서 1번 지문 줄거주시면 돼요. 더 알아보기 1번. 거기 보면 중간에 대가를 받고 오라고 돼 있죠. 요게 유상계약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 가로치고 뭐다? 예약 포함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하나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럼 또 하나. 자, 가등기 때 허가 받았어요. 그럼 본등기 시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가 되겠지. 그게 2번 지문이고. 그럼 이제 하나 중요한 지문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가서 4번 지문 별표. 그 뒤에 4번 지문. 자, 4번 지문.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제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으나 등기 시정 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하나.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였으나 신청 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제 요것도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훨씬 편해요. 자, 이제 사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흔히 보면 자, 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하죠. 일반적이죠. 그럼 이제 순서 보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가 이제 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 구역이었어요. 허가 구역이었어. 등기할 때 지정 해제됐어요. 허가는 받아야 말아요. 첫 번째야. 나 몰라. 자, 두 번째. 계약 시에는 허가구역이 아니었어요. 등기할 때 허가구역으로 묶였어. 그럼 허가는 받아야 말아요. 두 번째야. 또 있어. 자, 계약 시에는 허가구역이었어요. 중간에 지정 해제됐어요. 해제. 등기할 때 또 묶였어. 허가는 받아 마라. 자, 받아 마라. 셋 다 필요 없어. 여기 그림을 보셔야 돼. 뭔가 한번 봐요. 이 토지거래 허가는요. 보세요. 계약 체결 시, 등기 시, 전 구간다 허가구일 때 그때 받아요. 전 구간다. 일시라도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는 유한다 안 유한다? 안 유한다예요. 이게 유명한 판례예요. 이 판례가 이제 등기 얘기로 편입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계약 체결 시, 등기 시, 그리고 전 구간 다 이때만 받아요. 이렇게. 5번은 또 이제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거. 토지거래가 받으면 거민, 농취증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6번이네, 6번. 일단 5번은 빼고요. 6번. 고조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뭔가 하면요. 우리 시험에 이제 뭐 가끔 뜨는 지문이에요. 토지거래가. 이거 문제 하나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요거 와야죠. 농취증. 자, 농취증. 농취증은 언제 받아야죠? 그치.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죠.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농지의 취득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취득은 모든 취득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 이제 자의적 취득일 때. 또 그렇게 해요. 법률행위일 때. 그럼 만약에 자, 토지를 취득했는데요. 자의적 취득이 아니라면 농지증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 됐고, 그 책에 줄 읽어볼게요. 고비 2번 더 알아보기 또 있죠. 그 등기 예규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빼고 2번 가세요.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 1번 줄 그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거예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했어요. 이때는 농지증은 받아요 말아요?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요. 내가 국가로부터 내가 농지를 취득하면 그때는 받아야 돼. 이제 주체를 잘 보셔야 돼.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지문이에요. 자, 상속, 포관리증, 특정적유증, 취득시 완성, 공유물 분할. 이런 경우는 농지증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가 이제 흔히 말하던 자의적 취득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 요 서류는 이렇게 하세요. 제3자 허가된 수납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두 번째는 농지증 두 개.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가끔씩 뜨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만큼만. 자,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6번인데, 자,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지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요 비법인 얘들은 설립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들은 실체가 명백 불분명해요. 얘들은 그 불분명하니까 이제 서류를 좀 강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나온 서류가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86 그 중간에 동그라미 4번이 있죠. 그거는 별표 3개. 왠지 한 번은 뜰 것 같아. 조만간에. 자, 볼게요. 이제 4개 나왔어요. 첫 번째, 정관 기타 규약. 자, 이유가 있어요. 비법인은 설립 등기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얘들은요, 뭐 하는 단체인지를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뭐 가져와라? 첫 번째, 정관 기타 규약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와 있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지명하는 서면. 자,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비법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해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럼 누가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정말 얘가 대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 대표자 관리인을 지명하는 서면 이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이제 그 책에는 그 미음번에 있어요. 미음번 먼저 가세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또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제 대표자 관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요건 첨부 왜 할까요? 아까 우리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우리는 자 보세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비법인은 뭐 적어야 돼? 명칭, 사무소, 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적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적었죠?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요거 확인해야지. 그래서 나온 거죠.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등초본. 그 마지막에 이제 또한 이제 사원총회 결의서. 자, 주의하세요. 이 결의서는 이제 시험 잘 나오는데요. 여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인데. 그럼 또 보세요. 혹시 민법 시간에 그런 말 들어봤어요? 종중에서 종중 땅 처분할 때 뭐 가져와야 돼요? 종중에서 종중 땅 처분할 때는 그때는 결의서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결의서. 이제 등기 의무자인 때 첨부합니다. 이제. 그럼 시험 보라면 이거 바꿔놓을 거예요. 자,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게 시험 나오지. X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서류 4가지니까 정확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디귿번 자, 사원총회 결의서 별표 딱 치고 그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사원총회 결의서 요거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언제? 등기 의무자인 때. 딱 이해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 종중 땅 처분할 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현재 이제 우리 시험 특징이요. 지금 비법인 사단이죠. 이게 원래 4년 주기로 시험 나왔거든요. 4년 주기로.
18, 22, 26 나왔어요. 30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지금 조만간에 한번 나올 때도 됐어요. 이렇게 4개. 자, 제가 찍으면 가끔 비웃는데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 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서류들 또 2개. 그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주소 증명 정보. 또 보세요. 주소 증명 정보는 뭐예요?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 동초본. 동초본인데 딱 2줄이에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하나 말씀드릴 게 뭔가 하면, 자, 그림 보세요. 우리 지금 대부분 서류들 보세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다 누구 거였죠? 등기 의무자 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달라. 요거는요, 등기 권리자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넘겨야죠. 그럼 보세요. 등기부에 을에 뭐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을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거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다시요.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권리자 거.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건 또 한번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을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때는 갑 것도 하나 갖고 와야 돼.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 것도. 이렇게. 요건 이제 소유권 등기할 때 할 때만이에요. 다른 등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2줄이니까 그 책에서 이제 보세요. 자, 287 거기서 8번에서 3번 제출 대상 등기라고 돼 있죠. 1번 보세요. 3번에 1번. 자, 등기 기록에 새로 명인으로 기록되는 등기 권리자가 나와 있어요. 권리자가 이렇게 이제 신청한 경우. 그 다음 줄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도 제공한다. 도자가 들어왔죠? 누구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권리자는 당연히 필요하고, 올 거는 누구 것도 갑 것도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그거는 소유권 등기만이고요. 그 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딱 2줄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이제 자, 마지막 서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자, 이제 요거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등기부에 을 앞으로 등기해야죠. 을에 뭐 적어야죠?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근데 문제는 법인이나 비법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이제 뭘 적어줘야 돼요? 그게 적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자, 287에서 9번에 양가로 2번 별표. 그 제일 끝에 박스.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보세요. 그 부의 절차가요. 그게 등기법 법률 조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그 박스가. 자, 이제 볼게요.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누가 부여하고? 이런 국장. 그다음 이제 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법인은 이제 이렇게 있죠.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유 있어요? 우리는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그거 봤는데. 법인은 설립 등기해요, 안 해요? 그때 부여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 됐고. 그때 부여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비법인은 설립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얘들은 등서 부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법인은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재외국민. 자, 기억하세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딱 2 종류예요. 사람은 국민 아니면 외국인이에요. 재외국민은 아직 우리가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부여해줘야지. 여기는 이제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됐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외국인. 저 외국인은요, 우리나라 들어온 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취급할 가져서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수회장 이렇게 이제 제목. 그래서 요 보세요. 요 파트가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최근에. 이거 또 이유는 뭔가면 현재 이게 등기법 법률 조문이에요. 시험에 자주 이제 언급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첫 번째. 자, 국가나 지자체는 누가 부여하고? 국장. 법인은 누가 부여하고? 간단하게 등기관 이렇게.
비법인 사단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 제외 국민은 이제 간단하게 등기관.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간수회장. 여기가 이제 뭐 가장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그거가 있어요. 10번 토지대장가 있는데, 자, 이 대장을 외우지 마시고 칩 하나 봐주세요. 또 그간 공방을 또 복습을 또 한번 해야죠. 자, 이제 복습 또 왔어요. 자, 날이면 날마다 왔어요.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왔을걸요 그동안. 자, 그러면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요거 알죠? 자, 그러면 크게 어떤 등기할 때 대장 첨부한다? 그치. 표시 관련된 등기할 때. 그렇게 나와야 돼. 어차피 토지 표시는 뭐가 기준이니까? 대장 기준이니까. 그럼 봐요, 이제. 이번에요. 갑이란 사람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어요. 이 토지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만들고. 만들어서 그 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죠. 자, 그럼 문제 뭔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건데, 등기관이요. 이 토지에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가 줄 알아? 대장 첨부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고. 또 두 번째는 이 토지에 토지 표시가 바뀌었어요. 토지 표시 바뀌면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표시 변하니까 대장 먼저. 그 다음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해야죠. 그럼 등기한 얘는요, 토지 표시 바뀌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대장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에 표시 변경 등기할 때 되겠지. 또 이제 이 토지가 바닷물에 잠겼어요. 자, 토지가 바다로 변했다. 대장 먼저 없애요, 등기 먼저 없애요? 대장 먼저 없애야지. 그래서 이제 내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대장 없애는 거, 그게 뭐다? 해면성 말소 했고, 이제 바다니까 없앴어요, 대장. 그럼 무슨 등기해야 돼요? 멸실 등기해야지. 그 문제는 등기관은 이 토지가 바다 된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대장 보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적으면 다 이제 보세요. 이 세 개는 공통점이 있지. 뭐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듯이. 그리고 이제 하나, 소유권 이전할 때 한 개 떼와라 시켜요. 떼오면 등기관이 뭐 하려고? 대장과 등기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그 네 개 나왔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대장 나오면 떠올라야 돼. 대장. 무슨 등기? 표시에 관련되는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줄만 그어놓으세요. 자, 1번에 이제 소유권 보존, 2번에 소유권 이전, 3번에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또 4번에 이제 멸실 등기 이렇게 이제. 딱 네 가지. 딱 네 가지니까 시험 내기가 괜찮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시험이 좀 나오던 문제예요, 거기가 하나. 자, 그럼 또 이제 대장 유효기간 얼마? 3개월. 자, 또 정리해야죠. 우리가 보세요. 서류 파트 있죠. 인감증명, 대장, 주소증명 정보. 유효기간 얼마? 다 똑같아요. 3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도면은 뭐 별 문제 없고요. 자, 한번 이제 도면은 찍기 연습만. 자, 보세요.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이 되어야 한대요. 일필지 일부의 지상권 되죠. 그때는 그럼요. 그 토지 어느 부분인지를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때 도면 첨부하는 거예요. 지적도 떼가지고 이렇게 비끄만 쳐주면 돼요. 어딘지 이렇게 이제. 줄긋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럼 만약에 이거 어때요? 자, 한 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때, 한 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때, 그때는 도면 첨부해요, 말아요? 첨부할 필요 없지. 한 개 건물 전부니까. 그렇게 이제 센스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류 파트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서류 파트는 자, 처음에 했어요. 네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세 번째가 등기 필 정보, 그 다음 인감증명. 네 개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파트는요, 책에 줄근 거 있죠. 딱 그만큼만 딱 보시면 돼요. 됐고, 여기까지 서류 파트였고요.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그 후는 수월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요거 왔어요. 등기 신청 방식.
간단한 사항이니까. 자, 다시 우리가 등기할 때는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방문 신청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출석하는 거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입니다. 됐고, 저 방문 신청에서 하나 좀 줄글 지문이 있어요. 자, 책장 한번 봐주실래요? 자, 289. 그 4번에 1번 방문 신청돼 있죠. 거기서 자, 방문 신청 방법에서 동그라미 2번. 아까 우리 본 지문이에요.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간인하여 하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 누가? 그중 1명이. 자, 법에는 그중 1명이 그랬어요.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그 말이고. 이렇게. 그럼 이제 2번에 보시면 2번에서 자격자 대리인 나와 있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흔히 등기를 법무사도 위임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법무사가 정말로 등기하러 가요? 주로 그 직원이 가겠죠. 이제 그거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볼게요. 1번 질문. 자, 등기소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 그 가로 속에 줄 그세요. 자격자 대리인 줄 긋고. 사무원은 사무원 나왔죠? 그 다음에 자, 대리인의 사무소에 관한은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일명으로 한다. 지방법원장 허가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무나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뭐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 다른 질문은 세부사항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장.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양가로 6번은 별표. 자, 그거 이제 우리 시험 나온 지문이에요. 그거 이제 명칭 줄 그세요. 전자표준 양식. 자, 밑에 보세요. 자,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자, 무슨 신청이요? 방문 신청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줄 그세요. 전산정보 조직에 정보 입력하고 그럼 정보를 서면 출력하여 등기소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이죠. 요거는 보세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뭐예요? 요거 방문 신청이야. 전자 그러면 안 돼. 자, 봐요.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신청서를 쓰는데 신청서를 내가 손으로 막 적어가면 등기한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작성합니다 그랬죠? 그게 전자표준 양식이라고 지금. 이게 쏘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서 전자표준 양식 나왔다. 전자신청 그러면 안 돼. 요게 뭐다? 요게 방문신청이에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정보 입력을 해서 요 정보를 서면 출력하여 서류 가지고 등기하러 와라 그 말입니다. 방문신청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28회 때 정답으로 떴던 지문이에요. 근데 의외로 잘 쏘는 지문입니다. 그럼 8번에 줄 그어주세요. 8번 등기 원인 정보에 반한. 자, 또 등기 원인 정보가 뭐예요? 그 계약서예요.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할 때 매매계약서 내야죠. 등기소가 그 매매계약서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등기하면 이제 매매계약서는 돌려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그래서 딱 또 두 문장 정도가 이제 좀 시험 나온 지문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럼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전자 신청. 자,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전자 신청하려면 사전에 뭐 해야죠?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중요한 거는 사용자 등록할 때는 등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하여. 그럼 이제 자, 또 사용자 등록 유효기한은 얼마? 왜 이제 3년.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죠? 그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책에 줄 그어볼게요. 자, 291 가운데 양가로 2번 사용자 등록에서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 기업번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 또는 대리는 등기소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하나 보세요. 자, 구분할게요. 우리가 전자 신청할 때는 출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사용자 등록은 출석을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등기를 전자 신청하려면 등기소 가서 뭐 하고 사용 등록하고 집에 와서 신청하는 거예요. 좀 안 이상해? 간 김에 등기? 해버리지 그냥. 뭔가 하면 이게 아직은 우리 게 아니고요. 변호사나 법무사 위한 조항이에요. 아직은 깊은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밑에도 볼게요. 동그라미 3번 유효기간. 유효기간 얼마? 3년이고
유효기한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하면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하고. 자, 그다음 또 이제 그 디귿번. 유효기한 연장은 출석을 해야 돼요? 전자문서로 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신청합니다. 그럼 하나, 자, 법에 없는 거. 연장 신청할 수 있죠. 횟수 제한 있나요? 횟수 제한은 없어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전자 신청을 해야죠. 그 다음 장. 이제 전자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전자 신청 대상자가 나와야 돼요. 대상자인데, 자, 원칙은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전자 신청은요, 자연인과 법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인은 뭐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그럼 이제 법인은 전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자, 292, 그 가운데 파란 글씨, 동그라미 2번에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 별표 딱 치고, 자, 기업번. 자, 기억하세요. 이제 자연인은 뭘 해야 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자연인 그랬죠. 자연인이니까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되는 거 이제 그거 알아야 되고, 또 법인은 뭐 해야 돼요? 전자증명을 발급받아야죠. 이제 요건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자연인과 법인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전자신청 대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자신청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만. 한 단어로 뭐라 불렀어요?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이제 대리. 자,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시고, 우리 이제 등기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여기서 그럼 첫 번째요. 방문 신청은 대리인 제한 없어요.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신청 대리는 누구만 한다? 변호사, 법무사만.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 가장 좀 눈에 띄는 조항이 여기서 전자 신청 대상자 있죠? 여기가 이제 과거 시험은 여기가 주로 정답으로 뜨던 지문들입니다. 다 보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럼 절차가 쭉 나와야죠. 자, 볼게요. 이제 전자 신청 접수 받아야죠. 그러면 접수 받으면 제일 먼저 이제 뭘 부여할까요? 접수번호 부여해야지. 그래서 이제 접수번호는 이제 자동 부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접수형을 하면 이제 접수장 기록하고, 접수됐어요. 그럼 이제 등기한이 심사해서 등기해야죠. 여기가 조사 교합이라 불러요. 조사 교합인데, 자, 일단 보세요. 자, 조사 교합하는데 이제 등기 순서는 원칙은 뭐 따라 등기해줘야 돼요? 접수 순서 따라가야죠. 이제 접수번호고. 근데 약간 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걸 이제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등기를 신청했죠. 등기한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신청하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죠. 이상 없으면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이제 우리가 등기 절차 그랬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등기를 신청을 딱 했죠. 전자 신청을. 근데 문제 보세요. 지금 등기가 쭉 들어왔어요. 전자 신청이. 이 등기는 원칙은 뭐 따라 등기해야 돼요? 접수 번호 따라서. 근데 이거 어때요? 요 등기가 헷갈려요. 등기할 수 인지 엄지가. 또 여기가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5,000세대. 그럼 놀래야 돼.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이제 등기할 수 없는지 헷갈리죠. 5,000세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얘 보세요. 요거 등기하려면 얘들은 마냥 기다려야죠. 근데 보세요. 굳이 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요거를 지연 처리하고 얘들 먼저 등기해주면 돼요. 자, 자, 보세요. 왜 요거를 먼저 등기해도 돼요? 어차피 등기 순서는 뭐에 따르니까? 접수 순이니까. 먼저 해도 등기 이상은 없다 그 말이죠. 요걸 요렇게 불러. 지연 처리라고 불러. 지연 처리. 그래서 이거 책 보세요. 지연 처리. 옆에 가서 이제 293에서 그 니은번, 꼭대기 니은번. 줄 하나 거주세요. 지연 처리. 첫 번째 집단 사건. 두 번째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자, 1분 나왔죠? 60초 아니에요. 이제 등기한이 고민해봤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보세요. 이 사건을 뭐 하고
지연 처리하고 밑에 걸 먼저 등기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불러 지연 처리라고. 또 보세요. 이제 신청을 딱 했죠. 우리요. 전자 신청을 딱 했는데 의뢰 서류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요. 경미한 하자가. 그럼 등기관이요. 의뢰 등기를 각하처분 때려버려요? 아니면 의뢰한테 전화해서 메꾸세요? 알려줘요? 알려주면 되겠죠. 그게 보정이에요. 이제 다시요. 의뢰 등기를 전자 신청한 경우에 의뢰 등기에 보정할 사항이 있더라. 등기관이 보정하세요? 통지해야죠? 자, 보정 통지는 방법이 제한이 없어요. 전화, 팩스, 구두 다 돼요. 줄으세요. 보정 통지 방법이에요? 제한 없죠? 다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보정을 해야죠. 그러면 전자 신청은 어떻게 보정한다? 똑같이 전자식으로 해야지. 이제 거기서 B번 보정 방법. 전자 신청 어떻게 보정한다? 처리해주고. 그래서 이게 보세요. 앞으로 여기서 이제 보정 통지 방법인지 보정 방법인지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달라. 그래서 보정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죠. 전화, 팩스, 구두 다 되고. 그럼 이제 전자 신청은 어떻게 보정한다? 전자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명칭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두 개. 자, 그다음 또 취하 볼게요. 취하는 뭐예요? 의뢰 신청 딱 했죠. 갑자기 등기하기 싫어졌어요. 그럼 등기소에다가 나 등기 안 할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전자 신청 어떻게 취하한다? 똑같이 이제 전자식으로 해야지. 전자식으로 하고. 그럼 이제 등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등기관 이제 의뢰 등기를 각하처분 때려버렸어. 각하처분 딱 때렸다. 그럼 등기관이 각하처분 때린 거 알려줘야죠. 그럼 보세요. 전자 신청한 경우에 각하사유 통지는 어떻게 한다? 요건 또 특이하게도 서면 신청과 같은 방식이에요. 서면과 같은 방식. 참 그지 같죠?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거야. 쉬우면 누가 내겠어 시험을. 자, 고개 드시고 이거 보세요. 자, 구분하세요. 다시 이제 의뢰 등기를 전자 신청한 경우에 첫 번째. 자, 보정할 사항이 있더라. 등기관이 보정 통지해야죠. 자, 보정 통지 어떻게 한다? 제한이 없어요. 전화, 팩스 다 되고. 우리 이제 등기를 전자 신청한 경우에 보정 어떻게 한다? 전자식으로 하는 거고. 또 이제 전자신청을 취하할 때 어떻게 취한다? 전자식으로 하는 거고. 등기관이 각하처분 때렸다. 각하사유 통지는 서면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 다 틀리기 때문에 시험에서 언급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이었어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책 봐서 덮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와야 돼. 이제 단독 신청과 제3자 서류 파트. 오늘 수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오늘 문제는 2번, 3번 두 개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평이한 문제예요. 거기 뽑아놨습니다. 자, 일단 1번 단독 신청. 자, 기억번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공동 단독. 단독이지? 단독이지. 이렇게 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동 단독.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이지? 그럼 보존 등기 말소도 단독이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니은번 자, 근저당권의 채권 체격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채권 체격 감액이죠. 이거는 권리 등기예요. 권리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지. 디귿번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 법인 합병했죠. 이게 단독이에요. 단독. 법인 하나 묶었으니까 두 개를. 주체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1번의 특정 유증.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상속 등기는 공동 단독. 상속은 단독. 유증은 공동 신청. 공동. 유증은 포괄 특정 부분하고 공동 신청 그래야 돼요. 그럼 미음번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줄 보세요.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 혹시 요거 기억나시는 분? 어떻게 등기한다? 요게 직권 등기예요. 직권 등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결론 말씀드릴게요. 네, 직권 등기입니다. 답은 이제 기억, 디귿 두 개죠? 됐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드릴게.
자, 1번. 1번은 OX. EM 판결 나왔죠? 단독 신청이고. 2번. 2번은 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그렇게죠. 포괄 승인에 의한 등기. 줄 그세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고. 3번 유증화이죠? 유증은 포괄 특정 불문하고 어떻게 신청한다? 공동 신청 등기고. 4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 일괄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아까 이제 오늘 중요해 본 지문이었어요. 5번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5번 보세요. 5번이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다시 을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자, 근데 자, 갑이 딱 봤더니 을병 등기가 원인 무효예요. 자, 원인 무효라면 갑이 소유권 찾아와야죠. 갑은요, 보세요. 등기를 2개를 지워야 돼요. 이때는 보세요. 갑이요. 자, 을의 거 먼저 지워요? 병의 거 먼저 지워요? 그죠? 등기를 중간부터 못 지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부터 지워야죠. 근데 문제는 갑이랑 병이 법률행위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말소해? 그렇지. 이때 이제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소유권 들어왔죠? 그 다음 말소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5번 지문 잘 보셔야 돼. 우리 시험에 이제 즐겨 뜨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3번도 좀 어려운 문제. 방문 신청서 파트예요. 1번. 신청서에는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죠. 2번. 신청서 간인할 때. 자, 보세요.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의무자가 1명일 때 권리자 중 1명과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 자, 그중 1인이니까 각각 1인이죠. 그 얘기예요. 각각 1인. 3번. 신청서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에 글자 수를 나란히 적고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한다. 서명하고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이게 그 문제예요. 더러운 놈들 아주.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4번은 별 문제 없고, 자, 5번 한번 풀어보세요. 5번 지문. 그 5번 지문. 어딜 넘어가. 5번 지문 풀리니까 안. 나온 거지. 아니야, 달라. 바꿔치기해서 그 두 번째 줄 부동산 가나대소가 서로 다르면 일괄 신청할 수 없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뭔가 봐요. 우리 시험은 맨날 제가 하는 말이요. 잘 아는 집을 장난을 쳐요. 그래서 문장을 정확히 보셔야 돼. 이렇게 앞에 딱 보고 같은 채권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장난 친다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4번 한번 풀어보시고 4번도 간단한 문제예요. 자, 문제가 옳은 것은 돼 있죠. 1번 판결 쓸 때 검인 받아야 말아요?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요. 제가 1번 찍고 넘어가죠. 그 소리였어요. 문제 취지가. 1번 판결 쓰니까 검인 받아야 돼요. 답은 2번이죠. 미등기 건물, 무허 건물 다 이제 검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인은 지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랬죠. 대상은 안 나왔잖아요. 대상은 불문한다 그 말입니다. 답은 2번이고. 그럼 3, 4를 묶으세요. 3, 4. 자, 3번 줄 거봐요. 신탁 해지.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검인은 받아요 말아요? 받아야지. 4번 줄 그세요. 매매계약 해제. 그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니까 검인을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얘는 말소 등기니까 필요 없다 그 말이지.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또 5번은 뭔가 하면 토지 허가를 받았죠? 그럼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말아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럼 5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5번은 30초 드릴게. (5번은) 정답 몇 번? 2번. 유증. 유증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죠? 그러니까 의무자 거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4번, 5번을 묶어주시고 4번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경우 이때는 첨부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의무자가 안 주니까. 그럼 이제 5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경우 첨부해요 안 해요? 해야지. 왜 해요?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두 문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럼 6번. 자, 6번도 한번 풀어주시고 인감증명 30초. 그렇죠. 자, 정답 몇 번? 2번.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권리의 등기, 표시의 등기. 표시등기예요. 당연히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됐고. 그럼 이제 3번 좀 보세요. 3번.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딱 자르고. 이제 여기에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말소할 때 원래 필요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등기별 정보를 멸실했죠. 멸실해서 이제 방법 3개 있어요. 3개 취할 때는 반드시 뭐 가져와라? 인감도 같이 그 조항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자, 왜 그 49장에 51조로 바뀌었는데 제가 안 바꿔놨네요. 보니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거 들었어요.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근데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어요. 그때는 뭐 가져와라? 인감도 같이 그 조항입니다. 4번에서 이제 체크해야죠. 협의 분할 줄 긋고 이제 상속인 전원 나왔고. 자, 5번 한번 보세요. 5번. 자, 등기명인 표시 경정리를 신청한 경우. 자, 그럼 줄 그세요. 경정 전후에 동일임을 증명하는 보증서. 보증서죠. 아까 우리 이렇게 했어요. 제3자 허가동의 수납서. 이런 서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없어요. 그리고 받아올 때는 모두 갖고 와라. 인감 첨부해라 그 말이에요. 크게 막 뭐 비주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등기법에서 이제 어려운 파트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거 있어요. 다음 주 수업부터는 그렇게 하면 돼요. 제목을 딱 적어 놓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 봤지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다 본 거야.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말. 등기는 반복이 많이 돼요. 너무 암기치하지 마시고 자꾸 들으세요. 자, 이제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